르네라는 프로그램이고 르네에서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나옵니다. 르넬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에스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에스투는 뭐 우리가 한 군데 팔아보기도 했는데 그냥 웹서버 방식의 웹서버 방식의 컨트롤러의 서버가 있어갖고 웹서버 방식으로 구성되는 장비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뭐 볼 일이 있으면 보게 되겠고, 뭐 나중에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르넬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르넬은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낮은 등급이 32ES라는 버전이 있고, 르넬 소프트웨어의 그 용량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용량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32ES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5개까지, 그 다음에 리더기가 총 64개까지. 그래갖고 제일 기본이 32리더, 그 다음에 64리더. 32리더에서 64리더로 리더는 라이센스를 새로 사야 됩니다. 리더 라이센스를. 그리고 ADB라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1개에서 10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기는 256개까지. 그리고 프로하고 또는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그건 1개에서부터 언리미티까지. 클라이언트는. 그 다음에 리더기 수량은 최소 128에서부터 언리미티까지. 리미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무조건 라이센스 리더기를 추가할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내가 처음에 이 사무실을 뭐 한다고 치면 처음에 이 사무실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최소 수용을 했다가 점점 늘려나가면 돼요. 그래서 32ES에서 ADB 올려도 되고 프로로 올려도 되고 그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 매니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배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배칭과 관련된 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묶어서 뭐 32ES면 32ESI 해갖고 아이디 매니지먼트라고 배칭,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저장하고 그걸 갖다가 프린트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아이디 매니지먼트라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프트웨어를 따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패키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발주할 때만 거의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는 리더기가 추가되거나 뭐 할 때 따로따로 모델해서 사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일반적인 하드웨어 아키텍처라고 그래갖고 구성이 있고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말할 때는 그냥 르네 서버라고 얘기하는 저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워크스테이션이 이제 서버 PC를 말합니다. 서버 PC가 있고 그 밑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인텔리전트 시스템 컨트롤러라고 ISC라고 약자로 불립니다. ISC가 그 밑에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다운스트리머는 알람 패널이나 리더 인터페이스 모듈. 알람 패널은 1100, 1200이 있고요. L, 1100, 1200. 1100은 인풋이고 1200은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리더 인터페이스 모듈로 LN에 1320, 1300이 있어요. 1320은 듀얼 리더 인터페이스고 그다음에 1300은 원 리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시스템 컨트롤러는 3300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3300, 그 다음에 2200, 4200이라고 있는데 4200이나 2200은 그 안에 리더기 포트가 2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4420이나 2220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2자리 빼고 뒤에 2자리에 2자가 들어가 있으면 리더기가 그 컨트롤러 안에 ICS 보드 안에 리더기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할 거예요. 오늘서부터 시작할 거는 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나오는 서버 프로그램을 인스톨을
소프트웨어를 인스톨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은 여기 노트북을 받았어요. 노트북 받았는데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스톨한다고 받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걸 서버 PC를 해서 프로그램을 깔 겁니다. 여기다가 먼저 까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 PC에 넷넷 소프트웨어를 깔 거고, 그 다음에 넷넷 소프트웨어를 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넷넷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MS SQL, 그 다음에 오라클 두 가지 버전을 두 개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MS SQL에서 프리하게 쓸 수 있는 프리 버전이 있고 돈 주고 사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 버전은 MSD라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데스크탑 엔진이라는 MSD라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라는 그 소프트웨어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사용자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 돈을 라이센스 비는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설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PC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PC 이름을 여기 설치해 놓은 거 보면 처음에 PC를 사다 놓으면 처음에 윈도우 12개 윈도우 10 깔았습니다. 윈도우 10이에요? 네. 여기 시스템에 보면 PC 이름이 나왔거든요. 장치 이름이 나왔고 서버 이름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정할 수 있는 PC 이름을 먼저 해야 돼요. PC 이름을 좀 알기 쉽게 뭐라고 보여줄까요? 이거 납품할 거지. 이거 납품한다.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나? 네, 테스트. 트레이닝 랩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트레이닝 랩으로 하시죠. 네. 이거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네, 되지. 네. ing 굳이 아 맞아. lab 트레이닝 랩 이렇게 PC 이름을 적고 일단 PC 이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게 서버 이름이 될 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 PC 이름 바꾸면 항상 컴퓨터는 다시 리부팅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 로그인할 때 로그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넣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자동으로 하게끔 해놨네요. 일단 PC 패스워드서부터 만들게요. PC 패스워드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뭐 제어판 들어가시면 시작에서 컨트롤이라고 치면 제어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 도구에 들어가시면 관리 도구에 있으면 컴퓨터 관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로컬 사용자 및 그룹에 가시면 사용자의 지금 쓰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가 이 PC의 로그인 아이디거든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여기서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암호 설정해 하고 암호를 주시면 됩니다. str12 줄게요. 쉽지 않아. 그게 어려워. 암호를 설정했고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SQL 서버를 깔아야 됩니다. SQL 서버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르넬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돼요. 왜 이 순서가 정해져 있냐면 르넬 소프트웨어를 깔 때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SQL을 사용할 수 있게끔 등록을 해줘요. 우리가 그걸 찾아서 다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MS SQL을 먼저 깔아야 됩니다. MS SQL을 일단 지금 무료 버전을 깔 거니까 무료 버전은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MS SQL 익스프레스 뭐 선택해갖고 그걸 다운로드 해갖고 깔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다운로드 해갖고 설치 파일 열기 누르면 이제 설치가 시작됩니다. SQL 서버 2019를 깔 것이냐 물어보는 거고 그 르넬 소프트웨어는 2017, 2019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6, 2017, 2019를 지원하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까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가 이제 설치 유형 선택은 기본으로 할 거고요. 좀 잘 아시면 사용자 지정을 해갖고 나머지를 다 맞추면 돼요. 네, 기본으로 깔겠습니다. 대부분 다 기본으로 깔라고 해요.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든 영어든 수락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어디다 설치 위치, SQL 서버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누르시면 이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 인스톨할 준비를 합니다. SQL 서버를 까는 방법은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제가 르넬을 깔고 있지만 크라치나 그다음에 C시큐어나 다 똑같습니다. 거의 틀린 게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까시면 됩니다. 한 서버에다가 르넬 것도 깔고 다른 것도 깔고 다 깔아서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PC를 따로따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약간 그 쓰는 방법이 안 맞아서 사용자 지정으로 해갖고 세팅을 할게요. 업데이트 받을 것이냐 물어보니까 체크하고 다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실패라고 나오고 뭐 해당되는 경고 문구를 봐서 그거에 따라 저거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뭐 크게 문제 나는 게 없으니까 다음. 그리고 SQL 새로 설치하고 서버를 새로 설치하고 SQL 새로 설치했습니다. 동의한 누르고 다음. 기본적으로 깔 거 어떤 걸 까느냐 체크하는 거고요. 다음 누르고 여기서 명령된 인스턴스를 하지 마시고 기본 인스턴스로 선택을 하시면 인스턴스 이름이 MS SQL 서버라고 바뀔 거예요. 이렇게 셋 요걸로 항상 요걸로 바뀐다는 거 요걸로 해주시고요. 다음. 그다음에 다음. 여기서 이제 서버를 갖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인증할 것이냐를 뭘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혼합 모드로 사용해 주시고요. 혼합 모드로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윈도우 인증,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아까 어드민의 패스워드를 줬잖아요. 그걸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이 SQL만의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바꾼 데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SQL의 유저는 SA라는 게 디폴트로 생깁니다. 슈퍼원하는 유저예요. 그 유저의 암호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줄게요. 틀리게 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8.0대까지는 여기에 현재 사용자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추가하는데 8.1 내가 그 매뉴얼을 봤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추가를 할게. 요것만 추가를 할게. 요거는 르넬에서만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른 소프트웨어는 추가 안 해줘도 돼요. 이걸 추가하면 나중에 소프트웨어 깔 때 이걸 추가를 안 해주면 두 가지가 오류가 생깁니다. 두 가지가 오류가 생기는데 이걸 추가해주면 오류가 없이 지나가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오류가 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는 이제 외부로 접속되는 게 안 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위치를 눌러서 이 PC 이름 선택해 주시고요. 원래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S 같이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동적으로 넣고 S까지 한 다음에 추가해서 이건 르넬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쭉 설치할 겁니다.
건 저 아까 인스턴스 기본 인스턴스 바꾸시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그다음에 믹스드 모드 인증 모드를 어떤 걸로 쓸 것인지 했을 때 믹스드 모드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사용자만 하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설치는 끝난 거고요. 이제 SQL 서버에 SQL 그 DB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은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SMS라는 걸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 SQL 서버를 관리해주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엔진만 깔았지 이걸 볼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안 깔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깔아야지 이걸 뭐 관리를 하거나 백업을 받거나 리스토어를 하거나 할 때 전부 다 여기서 다 합니다. 이게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타트 누르면 깔려. 다음서부터 로그인할 때는 이제 패스워드를 넣는 창이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제 다 깐 겁니다. 그래서 정도 깔렸는지 뭐 확인을 한다면 이제
서비스에 서비스 앱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MSS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 SQL 서버가 돌아가면 이제 SQL은 정상적으로 깔린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항상 이렇게 PC가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게 있어요. 죽일 때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종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 어디냐면 서버 여기 매니지먼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20 이게 이제 서버 관리 툴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로그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윈도우의 사용자들이 로그인할 수 있게끔 똑같이 로그인하면 SQL 커넥트하면 바로 커넥트가 됩니다. 모르겠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기본적으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넷넷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이렇게 지금 윈도우 로그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SQL 서버 아까 만들었던 그걸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SQL 유저로 이거는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윈도우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도 있고 SQL 사용자도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넷 소프트를 깔아야 되는데 넷넷 소프트가 제가 버전이 없어요. 라이센스는 8.2로 왔거든요. 라이센스 아까 보니까 8.2로 왔더라고. 근데 우리 회사에 8.1까지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8.2를 받아야 돼요. 8.1을 한번 깔아볼까요? 까는 거 똑같은데? 서버를 어떻게 접속하지? DSC 점 2가 왔다고요? 응? 8.2가 왔다고요? 라이센스에 8점의 속도 요청해가지고 그런 8.1. 말씀에 얘기 네, 얘기했습니다. 8.2가 더 업버전으로 8.1에서 8.2로 8.2도 저도 못 봤어요. 8.1까지는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8.2로 나왔어요. 8.2에서 달라진 건 TLS 1.3, TLS 1.3, 그다음에 PW 7000을 지원합니다. 컨트롤. 깔아봐도 되지 않나? 네? 깔아봐도 될까? 8.1이 없어서 위를 하나씩 깔아야 되니까. 모르겠다. 아까 얘기했잖아. 모르겠다. 여기. 뭐지?
서버 암호하는 사람. 서버 나스 암호하는 사람. 정의밖에 없잖아. 정의밖에 없잖아. 유진이 몰라? JIN W 대문자 J, 문자 J 수문자 IN, IN 1, 2, 3, 4, 5 1, 2, 3, 4, 5 느낌표. 바꾸면 되지. 나 QWR 일성중이. 아니 저는 안 바꿔. 안 돼요. 로그에 남아서 바꾸셔야죠. 로그에 남아서. 로그인 안 다른 돼. 사람이 저희는 그걸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건 모르는 삭제해버리면 안 나는 걸로. 중국 크래커가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갔다 많이 갔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했다. 아니 결국엔 그렇게. 소금 안 넣으시면 안 돼요. 소금 안 넣으시면 안 돼요. 뭐요? 진짜 알려줬는데. 이 로그에 가면 아니 로그 지우지만 마세요. 프로스트 있는 거. 지우는 걸리면 판정용 있으니까 판정용 값이야. 뭐 똑같을 거예요. 메뉴나 뭐 그런 것들은 똑같을 거니까. 8.0 깔고 8.2로 그건 안 돼요. 이거 다시 깔아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인데 뭐 다시 깔면 되죠. 아, 그런 게 나오면 업그레이드 그냥 바로 깔면 될 걸. 이 그냥 덮어서 깔면 알아서 그냥 깔. 어차피 바뀔 거예요. 그럼. 르네르랑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르네르랑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르네르랑 회사가 2000년쯤에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2000년쯤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러시아 과학자 두 명이 이 제품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 누가 서포트를 해줬냐면 도움을 해줬냐면 빌 게이츠가 도움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넷넬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장비를 만든 거예요. 장비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이 넷넬을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나왔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넷넬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인텔도 이걸 쓰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고 그래서 그때 나온 막 했던 그빌 게이츠랑 좀 마이크로소프트랑 연관돼 있는 회사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쯤에 만들어져갖고 한참 하다가 얘네들이 UTC한테 이걸 팔아요. UTC가 얘네들 걸 인수를 합니다. 얘네들이 인수를 해갖고 UTC가 인수를 하면서 뻥 튀었죠. 그래갖고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UTC가 갖고 UTC는 또 어떻게 된 거냐면 UTC는 그 전에 캐시로스크라는 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설치됐냐면 3M에 설치되어 있는 처음에 장비를 보셨으면 그게 캐시로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캐시로스크라는 회사도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걸 GE라는 회사에다 팔았어요. 그 회사가 GE라고 GE 인트로직스라는 회사였다가 그 GE 인트로직스에서도 그걸 싹 빼갖고 또 UTC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UTC가 이제 넷넬하고 캐시로스크라는 회사 GE 거를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다가 GE 거를 사장시키면서 이제 넷넬로 다 통합했어요. 넷넬로 다 통합했다가 UTC에서 또 이걸 갖고 있다가 UTC에서 캐리어로 팝니다. 캐리어가 무슨 회사냐?
그 회사한테 팔아요. 캐리어가 그걸 갖다가 렌넬이 그 UTC에 있을 때 렌넬이 S2라는 회사랑 또 합병을 해요. 렌넬이 S2라는 회사를 사요. 사갖고 합병을 했다가 UTC 산하에 렌넬 S2가 있다가 요것들이 다시 캐리어로 팝니다. 캐리어로 넘어가다가 올 6월 3일 날 완벽하게 한일로 다 넘어갔습니다. 올해 6월 3일 날이요. 그래갖고 이제 완벽하게 한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8.2로 올라오면서 이제 한일 장비들까지 거기다가 아마 프라치가 거기 있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다 렌넬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게 장비들이 A, B, C 회사로 있다가 이제 어떤 특정 A 회사로 다 합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안업계가 대충 이렇게 컴퓨터 보안으로 하는 것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이제 막 가속화가 됩니다. 왜냐면 1990년도 중에 90년도 설리. 90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건 챗 GPT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거였지만 이제는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제 UTC나 뭐 이런 회사들이 노린 건 뭐냐면 고객들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의 고객은 몇 프로, B라는 제품의 고객은 몇 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량 기업들에 대한 그 보안 장비들을 다 하는 업체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는 거죠. 모아가면서 이제 뭐 G나 뭐 르넬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보안 사업은 어쩌면 좀 뭐 계륵이라 해서 뭐 일거리는 많고 뭐 돈벌이는 안 되는데 자꾸 이것들을 자꾸 흡수하고 소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장비를 하나로 다 모아가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드웨어 장비도 각 회사마다 다 달랐어요. A라는 제품은 A라는 하드웨어를 썼고 B라는 회사는 B라는 하드웨어를 썼는데 하드웨어가 통합이 돼요. 머큐리라는 장비로 통합이 되면서 이런 보안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만 붕붕붕 떠 있고 같은 하드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은 불만족스럽지. 왜냐면 나만의 제품을 갖고 나만의 하드웨어를 쓰면 돈벌이가 되는데 하드웨어는 다 통일화 시켜버리고 소프트웨어 팔아먹을 재미가 없는 거라. 그런데 르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머큐리 제품을 쓰더라도 CPU를 공유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장비들은 다 공유가 되는데 르넬만큼은 이상하게 CPU 보드를 머큐리에서 사는데 르넬용 머큐리 보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를 뒀는데 이번에 한일이 합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머큐리에 보면 OEM 코드라는 게 있어요. OEM 코드라는 게 있었고 OEM 코드마다 그 머큐리가 제작할 때 OEM 코드를 갖다가 거기다 심어서 각 회사마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 OEM 코드가 렌넬 같은 경우는 1024 1023번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많이 알아보고 있어.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만 보고 있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재를 써놓더라고. 바꿀 수 없어. 그래갖고 그 처음에 그 통신을 시작할 때 보면 그 OEM 코드를 체크를 해요. 소프트웨어가 OEM 코드를 체크를 해서 렌넬이라는 소프트웨어가 OEM 코드를 체크를 해갖고 자기네가 OEM 코드가 1024가 맞다. 그러면 통신을 시작하는 거고 아니면 OEM 코드가 안 맞는다고 통신을 안 해요. 그게 메시지상에 다 나가요. 우연 캐드를 오픈해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잖아요. 일단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한일 같은 경우는 OEM 코드를 체크를 안 합니다. 상관없이 다 붙어요. 우리가 딴 데도 없어요. 예? 딴 데도 다 붙을 거예요. OEM 코드를 체크를 안 해요. 연애만. 렌넬만 안 해요. 르넬만 안 돼. 렌넬만 안 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웹페이지 처음에 들어가면 그뭐 IP 세팅하려고 웹페이지 들어가면 자기네 회사에 맞는 그 로고 딱 집어넣고 그게 제조사에서 머프리에서 딱 심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OEM 코드도 한 따로 심어져 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이 저 뭐야 고객사를 한의했는데 제네텍에서 뭐 그걸 못 갖다
디폴트로 이게 필요하답니다. 그거예요?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소프트웨어를 깔기 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스톨을 누르시면 지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고 깔아라. 네. 지가 알아서 깔아주는 거예요? 네. 인스톨 오는 거 그 리부트 할인해갖고 지가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든지 뭐 하니까 그 아까 리스트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미리 깔아줘야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본부장님, 보통 그 우리가 쓰는 그 컨트롤러 머큐리 거 그거 타사 제품이나 A, B, C 회사 제품이나 금액이 다 대동소이한가요? 달라요. 다 달라요. 파트너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파트너가 같다면 그 레벨의 금액은 다 같이 주나요? 비슷하냐고요? 네,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비슷할 수 있죠. 옛날에 르네는 좀 더 받았죠, 르네는. 근데는 아직 우리가 파트너가 아니라서. 네. 아직까지는. 이게 다시 접속해서 다시 셋업을 실행하면 이렇게 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검사해서 다시 또 깝니다. 이거 우리 엔지니어들 잘 못 갈, 다 못 갈 거예요. 여기 국가해놨으니까 이제 권희 팀장님부터 다 배워야 됩니다. 매번 못 갈던데. 네. 아는 사람들, 이게 뭐야? 경쟁 매니저부터 다 싸. 옛날에 그 여러분들은 모르는 그 MS 도스에서 윈도우 3.1, 윈도우 95 나왔을 때 윈도우 95 나왔을 때 윈도우를 99번 깔면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니까 윈도우 98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윈도우 2000이 나오더라고. 이걸 나보고 2000번을 깔라는 소리인지 근데 2000번을 깔았을 것 같아 나. 그때는 진짜 2, 3일이 멀다 하고 맨날 PC 밀고 깔고 밀고 깔고 밀고 깔고 그랬거든요. 안 되세요? 그때는 자꾸 버그가 나. 자꾸 버그가 나니까 또 이 프로그램 깔다가 저 프로그램 깔고 내 PC에다가 다 프로그램 테스트한다고 써놓으니까 안 되네요. 또 깔고 또 깔고 또 거래처 가서 깔고 거래처 가서 뭐 안 되면 윈도우 밀고 다시 깔고 그때는 막 아예 그 키들이 윈도우를 들고 다녔어요.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새로 깔면 한 일주일은 잘 돌아가요. 컴퓨터 느리면 네. 엄청 오래 걸려요. 다시 또 밀고 또 깔고 40분 기다려. 1시간 넘게 걸려요. 2시간 걸리잖아요. 이제 윈도우 웰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하셔주고요. 넥스트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를 깔 것이냐 스탠다드 깔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탠다드 쓸 거니까 엔터프라이즈는 거의 깔 일이 없을 거예요. 엔터프라이즈는 조금 더 큰 겁니다. 큰 거나 작은 거나 뭐 저거는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넥스트 누르시면 이제 서버 시스템 여기에는 서버를 깔 거기 때문에 서버 시스템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클라이언트만 깔 거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자, 서버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저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클라이언트 PC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깔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SQL 서버를 깔 것이냐 뭐 이렇게 기존 거 쓰고 계시네요. 셀렉트를 해줄 건데 여기서 어떤 걸 깔 거냐면 SQL 서버 메뉴 SQL 서버 앤 데이터베이스 인스톨 앤 컨피규어 서포트 유저 다른
다른 유저랑 틀리게 새로 깔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우린 SQL 서버는 이미 제가 깔아놨고요. 인스톨도 해놨으니까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모.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데모 뭐지? 카드 몇 장 등록돼 있고 컨트롤러 몇 개 등록돼 있고 한 것들을 미리 등록해놓은 데모 프로그램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라클 서버. 아까 제가 이 유네소프트웨어는 MS SQL 서버하고 그다음에 오라클이라는 DB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오라클 했을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SQL 서버를 선택하시고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프로바이드 라이센스 서버라고 해갖고 이 맨날 프로그램들은 이 돌아가는 그 라이센스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 이렇게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다 놓을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묶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서버를 어디에 라이센스가 들어갈 것이냐 그 라이센스 서버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냐 지금은 똑같은 PC에 있으니까 이 PC 이름이 아까 내가 정해준 트레이닝 랩이라는 거고 그리고 포트는 8089다 라이센스 서버에 포트는 8189를 쓴다 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프로바이드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유저는 넷넷이다. 넷넷이고 이 데이터베이스 아까 그 슈퍼 유저라고 SA에 우리가 아까 SQL 유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SAL 슈퍼 유저. 이건 또 다른 유저입니다. 또 다른 SQL 유저예요. 그리고 넷넷이고 그다음에 그 패스워드는 메뉴를 보면 나옵니다. security 샵1ty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security 1ty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매뉴얼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건 디폴트 요거는 내가 뭐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스톨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러면 지가 서버 프로그램을 깔면서 데이터베이스도 지가 만들고 다 합니다. 지금은 서버 소프트웨어만 까는 거예요. 이거 윈도우 10으로 따로 주문한 거예요? 그냥 10으로 깔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CD키 남는 게 있어서 그거 사용했습니다. 윈도우 11 무료 아닌가? 지금 10에서 11을 무료죠? 네. 네. 무료죠.
프레넥스 타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는 데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으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소프트웨어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그걸 받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PC에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 인터넷이 된 상태에서 반납을 하고 다시 새로운 PC에 가서 다시 그걸 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동굴은 뺐다 끼고 동굴은 뺐다 옮겨가면 되는 거고. 요즘엔 동굴 안 나오지 않나? 나와요. 요즘 동굴 안 나오고. 동굴도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해줍니다. 우리 저 그때 동굴을 한번 샀다가 그 아마존 들어가고 뺏겼잖아요. 못 갖고 나왔어. USB. 그거 갖고 나오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렸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아마존에 그걸 들고 왔어. 테스트한다고. 우리 렌네 소프트웨어 있으니까. 테스트하는 거. 네, USB. USB를 안 들어가서 문제가 없었겠네. USB를 가지고 갖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갖고 나오지 못해요. 갖고 나오지 못하니까 갖고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꿀떡 삼켜야지 뭐. 뱃속에 집어넣어야지. 보통 SQL부터 이렇게 깔아서 면을 프로는 까는데 큰 버그 없으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적으로? 통상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가야지. 좀 뭐가 틀어지면 뭐 2시간은 그냥 넘어가겠네. 뭐 이상하게 깔아놓으면 여기 꼭그 실험 잠시 추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매뉴얼대로 까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매뉴얼대로 똑같이 매뉴얼대로 까는 거 좋아하는데 그 매뉴얼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까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깔아놓고 보자. 그러고 나서 끝에 가면 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거꾸로 찾아야 되지.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밀고 다시 까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지. 아무것도 설치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 안에 뭐 쓸데없이 데이터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바꿔야지. 하나씩 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바꿔야지. 하나씩 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바꾸는 것도 재밌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었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재밌지? 짜증날 것 같은데. 희열을 느낄 때가 있지. 아 절대. 그걸 풀었을 때 풀면 더 짜증나는데. 이게 그 나중에 라이센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라이센스를 입력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로그인해갖고 패스워드를 바꾸게끔 돼 있는데 그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를 만지지 못해. 그렇겠네. 그럴 때는 대중적으로 맵네를 지워줘도 그거는 안 지워져. 그래갖고 PC를 새로 밀어야 됩니다. 무조건. 조심하세요. 패스워드 잊어먹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해 놓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제발 패스워드 잊어먹지 마세요. 다른 출입통제 소프트웨어들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냥 DB 먼저 깔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깔면서 어플리케이션 자동적으로 다 등록을 해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DB만 세팅 딱 해놓으면 똑같이 깝니다. 다 배워봤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깔더라고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아? 괜찮아? 괜찮다고 보면 나만을 해볼까요? 그 상용 그 이 공짜인 MSD라는 거하고 SQL 서버하고 좀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용량의 차이가 있어요. 용량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백업 방식을 갖다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돈 주고 산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얘는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차이. 그리고 용량의 차이. 그래갖고 보통 한 미더기 아까 같이 뭐 SE를 쓴다고 그러면 미더기 한뭐 100개까지는 충분히 쓸 수는 있어요. 미더기 100개가 아니고 미더기 64개니까 64개까지는 또 MSD로 쓰면 커버가 될 거고 그 이상으로 나면 이제 프로 버전으로 올라가야 돼. ADB 버전이나 프로 버전으로 올라갈 때는 SQL 서버를 써주는 게 좋다.
까는 거 비슷하지 않나? 현출하죠. 우선 답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까면 돼. 매뉴얼에 다 영어로 써져 있어. 어떤 건진점이면 그 트럭과 위치 부분만 추가해서 어느 순간서부터 근데 나도 매뉴얼을 안 보더라고. 그냥 깔더라고 그냥. 보여드려요. 내 맘대로 깔다가 뭐가 안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 매뉴얼 보더라고. 아, 네. 처음부터 다시 까는 거죠. 아니 이렇게 딱 하다가 뭐 실패하죠? 롤백지가 쫙 해요. 아주 기분이 좋지. 이게 그럼 또 어디서 오류가 났나 또 인스톨 로그를 열심히 뒤져야지. 기회를 안 줘요. 롤백을 하는데 지 맘대로 롤백을 싹 해버려. 아직 설치 안 된 거예요? 네. 진짜 모르겠네. 열심히 하면서 지금 타니. 이게 지금 SQL 설치하고 소프트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 PC가 너무 i3가 뭐야? PC가 i3잖아. 너무하는 거야. 방학이 나왔겠네 뭐. 방화벽에 여기 있는 차들과 X 소형을 눌러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까실 때는 방화벽을 해제하고 까셔도 돼요. 방화벽을 해제하고 까시는 게 더 좋은데 일단은 X 소형을 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저 이제 몇 개? 몇 개인가요? 저 램은 16기가 하고 i3. 이게 좋은 거 뭘 아냐? 그거는 비싸겠다. 그리고 거의 공짜로 주는 거. 그래서 한도 우리들로 사이즈를 올려서 줬어. 사이즈를 올려서 오인도 설치해? 아니 이게 사이즈 이것도 사이즈 아,
어떻게 해제하시는지 아시죠? 이 십자기 누르면 여기 우표시 있거든요. 윈도우 보안. 있으면 보안 들어가시면 여기 방화벽 있어요. 방화벽 및 네트워크 클릭하셔서 다 끄시면 됩니다. 세 개 있는데 다 끄시면 됩니다. 개인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까지. 다 깔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셋업 어시스턴트라는 게 실행을 할 거예요. 어플라이 세팅 눌러주시고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라이센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라이센스 이름이, 이게 라이센스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여기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유저네임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이게 라이센스 어드레스인데 이거 까먹으면 나중에 라이센스 바꾸지 못해요. 뭐라고 줄까? SE 똑같이 SE에 유저네임에 SE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갖고 유저네임이 꼭 8자리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름이 유저 되고요. 이름이 잘 들어갔는데 이름이 이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맞나요? 네. 이거 카페하고 그대로 한 거가 틀리지 않을 거예요. 틀렸어요? 다시 걸어요. 아니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인스톨 뉴 라이센스를 클릭하시고 여기 라이센스 파일을 찾아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강미재 매니저가 여기 다운로드 받아놨거든요. 바탕화면에다가 이게 넷넷과 이게 라이센스입니다. 이게 이 파일이 라이센스 파일입니다. 이걸 열기 누르시고 넥스트.
8.2인데 지금 소프트웨어 8.0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라이센스 입력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스텝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제 실행을 시키고 넷랩의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실행이 되고 라이센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넷랩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얘가 스스로 깔아요. 쭉 깔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셋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실행 쭉 하면 딱 끝납니다. 다 깔리는 거예요. 네, 지금은 SS가 안 맞으니까 질문 소프트웨어 받을 때까지 대기 캔슬 하겠습니다. 예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 안 되면 이제 다시 원래 저기서 뭐 오류가 났으면 조금 있다가 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든요. 시작해 보면 만약에 어디선가 실패를 했다고 치면 여기서 다시 넷랩 뭔가 데에 들어가면 셋업 어시스턴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실행해서 거기서 하라는 데까지 또 하면 됩니다. 여기에 셋업 어시스턴트가 또 있을 거예요. 여기 새로 설치된 건데 요거 다시 실행하고 아까 멈췄던 데에서부터 다시 실행합니다. 시작하니까 이거 다시 실행하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뭐 라이센스가 잘못 왔다 그러면 오류가 났으면 거기서 멈추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라이센스 제대로 된 걸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딱 그 전까지 했던 것까지 딱 나오고 스타트 누르면 라이센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질문? 다시 깔아봐야겠네요. 프로그램 오면. 네, 프로그램 다시 깔아야 돼요. 8.2. 그럼 그 전에 SQL 까는 거 공부 좀 해오고 그리고 다시 버전 제대로 오면 다시 깔면 더 이해되기 빠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우는 거는 요거 하나 지우시면 됩니다. 온가드 8.0이라는 게 지우실 때는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이 들어가셔갖고 이거 제거하시면 깨끗이 싹 다 지워집니다. 질문? 질문? 꼭 SQL 깔 때는 아까 그 두 가지 꼭 명심해 주세요. 디폴트 인스턴트로 한다. 그 다음에 믹스 모드를 한다. 물론 나중에 들어가서 바꿀 수는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나중에 바꾸는 방법은 그 SQL 매니지먼트 툴에서 이걸로 다 바꿀 수는 있어요. 로gin이라든지 T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 시큐리티 부분에 여기에 윈도우 뭐든지 믹스 뭐든지 이렇게 셀렉트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든 패스워드만 알면 바꿔놓을 수는 있으니까
제가 추가했던 게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만약에 못 집어넣었으면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수정은 가능한데 미리 깔 때 그냥 그렇게 깔아놓으면 편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다 지워졌습니다. 끝. 궁금하신 거? 깔려야지. 깔려야 질문을 하지. 진짜로. 어렵지 않죠? 하는 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엑셀이나 뭐 성분 까는 거랑 비슷하잖아. 다음 다음은 안 되고. 예? 다음은 안 되고. 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별로 어려운 거 없어. 두 가지만 조심하시고